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 61번 폐기물 공정 시험 기준부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61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61번 기차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치 구성의 순서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나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의 장치 순서는 자주 나왔는데 기차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서는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운반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운반가스가 나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유량계가 나와야 됩니다. 유량계. 그리고 세 번째는 시료도입부, 그리고 분리관, 그리고 검출기, 기록부 순서가 되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6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2번 용출 시험 방법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니까 꼭 숙지를 해야 돼요. 용출 시험 방법의 용출 조작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옳은 것은 시험 용액의 조제가 끝난 혼합액을 상온 상압에서 진탕 횟수가 매 분당 몇 회? 200회. 그리고 진폭은 4에서 5cm입니다. 진탕기를 사용해서 그럼 진탕 시간은 6시간. 자, 연속 진탕한 다음에 1.0 마이크로미터의 유리섬유 여과지로 여과해서 여과액을 적당량 취해서 용출 시험용 시료 용액으로 한다. 다만 여과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자, 여과가 어려운 경우에서는 원심 분리기를 사용해서 매 분당 몇 회? 매 분당 몇 회? 3,000회. 그리고 몇 분 동안? 20분 동안. 상징액을 적당량 취해서 용출 시험용 시료 용액으로 한다. 그래서 매 분당 3,000회선. 그리고 20분 이상 원심 분리를 한다는 거. 답번이 정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표기되어 있는 내용은 상당히 시험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63번. 다음 중에서 농도가 가장 낮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농도가 가장 낮은 것을 찾았을 때 값을 총량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총량을 동일하게 지금 100으로 되어 있으니까 100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럼 100으로 맞췄을 때 왼쪽에 있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농도가 낮은 거죠. 왼쪽에 있는 화살표 왼쪽에 있는 값이 크면 클수록 농도가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1에서 10을 100으로 맞춰요. 그럼 10배가 늘어났죠. 그럼 1에서 10이 10에서 10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에서 20을 100으로 만들려고 20을 100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5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5에서 100. 따라서 가번의 수산화 나트륨은 10. 용질이. 그 다음에 나번은 5, 답은 5, 라번에 5. 그래서 숫자가 지금 동그라미 친 숫자가 크면 클수록 농도가 높아요. 작으면 작을수록 농도가 낮아요. 그래서 가장 농도가 낮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럼 숫자가 가장 낮은 것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시료의 강열 감량을 측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해당 시료의 강열 감량은 도가니의 무게 W1이 51.045g, 강열 전의 도가니와 시료의 무게 W2가 92.345g, 강열 후 도가니와 시료의 무게 W3가 53.125g. 여기서 강열 감량을 계산하시오. 강열 감량이라는 것은 분석 시료를 가열하였을 때 질량의 감소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W2, 강열 전의 시료와 용기의 무게 W2 마이너스 강열 후에 시료와 용기의 무게 W3에서 뺀 다음에 W2-W1을 해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W2라는 값은 92.345g, W3는 53.125g, 자, 그리고 W2는 92.345g, 그리고 W1은 51.045g이 되는 거죠.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94.96%의 강열 감량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강열 감량을 계산해서 만약에 휘발성 고형물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휘발성 고형물은 강열 감량에서 수분의 함량을 빼주면 휘발성 고형물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구리를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측정해서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옳은 내용은 폐기물 중에 구리를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료 중에 구리 이온이
알칼리성에서 다이에틸 다이티오 카르바민산 나트륨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황갈색의 킬레이트 화합물을 갈로로 추출해서 확광도를 440나노미터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자외선 갈선 분광법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발색되는 색깔과 측정 파장이죠. 그래서 발색되는 색깔은 황갈색, 그리고 측정 파장은 440나노미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추출 용매를 찾는 거죠. 갈로로 추출하였다 돼 있으니까. 자, 따라서 구리를 자외선 갈선 분광법으로 분석을 했을 때 추출 용매는 아세트산부틸이 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용매 추출 후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휘발성 저급 염소와 탄화수소를 분석 시 가장 적합한 물질은. 자, 여기서 휘발성 저급 염소와 탄화수소라는 게 뭐가 있어요?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없죠. 따라서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7번에 보시게 되면 음식물 폐기물의 수분을 측정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을 때 수분은 건조 전 시료의 무게가 50g, 정발 접시의 무게가 7.25g, 그리고 정발 접시 및 시료의 건조 후의 무게가 15.75g이에요. 그러면 건조 전의 무게가 50g이니까 W2가 됩니다. 그리고 정발 접시의 무게가 7.25g이니까 W1이 돼요. 그리고 정발 접시 및 시료의 건조 후의 무게가 15.75g이 되니까 W3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수분의 함량은 W2 건조 전 마이너스 W3 건조 후 무게에서 W2 나누기 W1이죠. 그러면 자, 여기서 W2라는 것은 시료의 무게 플러스 뭐예요? 용기. 그래서 50g 플러스 용기의 무게가 7.25g이니까 50 플러스 7.25가 W2. 그 다음에 W3는 시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W3는 지금 전발수야 시료의 무게가 15.75g. 그래서 W2만 여러분들 시료에 용기를 더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W1은 7.25g. 따라서 계산하시면 83%. 그래서 여기서 W2의 값은 여러분들 건조 전에 시료와 용기의 무게니까 여기는 시료의 무게만 있으니까 용기를 더해준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68번에 보시면 pH 표준 용액 조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에 조제한 pH 표준 용액은 경질 유리병 또는 폴리에틸렌병에 보관한다. 나머지 염기성 표준 용액은 산화칼슘 흡수관을 부착한 후에 1개월 이내 염기성은 자, 현재 국내외에 상품화되어 있는 표준 용액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라번에 보시면 pH 표준 용액 중에서 정제수는 묽은 염산을 주입한 후에 정류해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단서는 없어요. pH 표준 용액에서, 그죠? 나머지 한 개는 산성 표준 용액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라번은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9번에 보시면 시료의 조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은 돌멩이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입경이 5mm 이상인 것은 분쇄하여 채로 그른 후에 입경이 0.5에서 5mm로 한다. 맞죠? 다음에 시료의 축소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죠. 구획법, 교사법, 원추사분법. 다음에 원추사분법을 3회 시행하며 원래의 양은 3분의 1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원추사분법을 3회를 시행을 하게 되면 지금 원추사분법으로 우리가 분할을 했을 때 얼마로 분할이 되는 거죠? 2분의 1이 분할돼요. 그러면 3회라고 그랬으니까 3회를 하면 얼마가 되죠? 8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료의 분할 채취 방법에 따라서 시료의 조성을 균일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답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0번에 보시면 유기인 화합물 및 유기질소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검출기는 지금 우리가 검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유기인 화합물이에요. 그리고 유기질소 화합물이에요. 따라서 유기인이나 유기질소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는 FPD라는 불꽃 광도 검출기를 사용하죠. 따라서 FPD라는 불꽃 광도 검출기는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외선 갈선 분광법으로 시안을 분석했을 때 간섭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안을 분석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가만히 시안 화합물을 측정했을 때 방해 물질은 정류하면 대부분이 제거됩니다. 정류를 하면 대부분 제거되고, 그러나 다량의 지방 성분이나 잔류염소, 황화합물은 시안 화합물을 분석했을 때 간섭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직접 간섭 물질을 제거를 합니다. 자, 답은 황화물이 함유된 시료는 아세트산 아연용액 2ml를 넣어서 제거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황화합물이 방해를 일으켰을 때는 아세트산 아연용액을 주입을 해요. 중요합니다. 아주 시험에 별도로 하나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어요. 다음에 다량의 지방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아세트산 또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세트산 또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넣죠. 그 다음 pH 6에서 7로 조절한 다음에 노말헥산 또는 클로로폼으로 추출해서 수청은 버리고 유기물청을 분리해서 사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마지막이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이네요. 자, 우리가 유기물청을 버리고 수청을 분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반대가 되어 있죠. 수청을 버리고 유기물청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얘를 사용하고 얘를 버려야 되겠죠. 대신에 지방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아세트산 또는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주입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잔류염소가 함유된 시료는 잔류염소 20mg당 L-아스코르빈산 그리고 이산화비소산 나트륨 용액 0.7ml씩을 넣어서 제거한다. 따라서 전체적인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번이죠.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황화물이 함유된 경우에서는 아세트산 아연용액, 자, 그리고 다량의 지방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서는 아세트산 또는 수산화나트륨 용액, 그리고 잔류염소가 함유된 시료에서는 L-아스코르빈산, 이산화비소산 나트륨 용액을 주입을 해서 처리를 한다는 거 꼭 숙지하세요. 자, 그리고 72번. 유리점검법을 이용해서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했을 때 적용 범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유리점검법으로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했을 때 적용 범위는 pH를 얼마까지 측정하죠? 0.01까지 측정하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시험 총칙에 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가번에 보시면 연속 측정 또는 현장 측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측정 기기는 공정시험 기준에 의한 측정 시와 정확한 보정을 행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다음에 분석용 저울은 0.1mg까지 다른 것을 사용해야 하며, 분석용 저울 및 분동은 국가 검정을 필요한 것을 사용한다. 맞죠? 답은 공정시험 기준의 각 항목의 분석에 사용되는 표준 물질은 특급 시약으로 제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굳이 특급 시약까지는 쓸 필요가 없고, 답은 시험에 사용되는 시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급 이상의 시약 또는 동등한 규격의 시약을 사용하며 시험 항목별 시약 및 표준 용액에 따라서 조제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고, 여기서는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풀이해 보시면 공정시험 기준에서 각 항목의 분석에 사용되는 표준 물질은, 여기까지는 맞아. 그죠? 공정시험법에는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하면 국가표준의 소급성이 인정된 인정표준 물질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면 되죠. 그래서 설명 자체가 답안이 잘못됐으니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74번 문제입니다. 단색광이 임의의 시료를 용액을 통과했을 때 급이체 80%가 흡수되었을 때 흑광도는, 가장 간단한 식으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틀리면 안 돼요. 자, 흑광도라는 것은 로그 2가도분의 1입니다. 근데 지금 80%가 흡수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투과된 값과 흡수된 값을 합치면 100%죠. 우리가 필요한 건 투과율이니까 투과율이라는 것은 100%에서 흡수율을 빼주는 거죠. 그럼 투과율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20%가 투과율이에요. 따라서 퍼센트를 떼고 대입하면 투과도 0.1을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0.7이 되는 거죠. 자, 이 로그는 우리가 상용대수, L은 자연대수라고 그러는데 흑광도에 관계되는 식은 로그, 상용대수를 씁니다. 그럼 로그나 상용대수는 일반적인 계산기는 없어요. 공학용 계산기에서만 있는 그 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면 공학용 계산기를 사용을 해야 돼요. 자, 75번. 노말액산 추출 물질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료 30g을 사용해서 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실험하였다. 실험 전후의 정발 용기의 무게 차이가 0.0176g,
바탕실험 전후의 정발 용기의 무게 차이가 0.0011g이었다면 이를 적용해서 계산된 노말액산 추출 물질을 퍼센트로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전후차를 나타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험 전후에 해당하는 무게가 0.0176g 그리고 바탕실험의 전후의 무게 차이가 0.0011g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빼줘요. 그런 다음에 시료량으로 나눠주시면 돼. 시료가 30g이죠. 그러면 분자분모의 단위가 뭐예요? g이에요. 그럼 동일한 단위니까 단위가 없어졌죠? 따라서 퍼센트라는 것은 백분율이니까 얼마를 곱하죠? 100을 곱하게 되면 퍼센트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굳이 이런 문제들은 공식이 필요 없어요.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용출 시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갈로에 오른 내용은 시험 조제 방법에 따라서 조제한 시료 100g 이상을 정확하게 달아 정제수에 염산을 넣어서 갈로로 한 용매를 시료 대 용매 1대10으로 2000ml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서 혼합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갈로에 들어가는 것은 pH잖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pH가 얼마의 범위를 가지죠? 5.8에서 6.3의 pH 범위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시험상에서 아주 자주 나오니까 반드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PCB가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이죠. PCB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법으로 분석 시해서 정량 한계를 물었어요. 자, 정량 한계라는 것은 얼마죠? 1.0mg/L가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만 잘해 놓으시면 간단하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내용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78번 성면을 X전 회절 기법으로 측정을 하기 위한 분석 절차 중 시료의 균일화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오른 것은 정성분석용, 성분을 분석하는 것을 정성분석이라고 하죠. 정성분석용 시료의 입자의 크기는 얼마죠? 100 마이크로미터 이하. 그래서 단위를 마이크로미터라고도 하고 미크론이라고도 하죠. 10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분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용출 시험 방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옳은 내용은 갈로에 대해서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 폐기물의 판정 및 지정 폐기물의 중간 처리 방법 또는 매립 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에 적용한다. 자, 여기서 갈로에 들어가 있는 것은 뭐가 되나요? 어떤 폐기물이죠? 우리가 지금 나타내는 것은 고상 아니면 반고상, 액상은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상 폐기물 아니면 반고상 폐기물이니까 라번입니다.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서 램비에트 비해의 법칙을 올바르게 나타낸 식은 자, 램비에트 비해의 법칙은 두 가지입니다. IT라는 자, 여기서 먼저 흡수셀입니다. 흡수셀을 단면으로 촬영한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흡수셀에 들어가는 빛을 I0가 입사광의 강도. 자, 그리고 투과되는 빛을 IT, 투사광의 강도. 자, 여기는 농도, C, 농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IT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식이 있고, I0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는 식이 있어요. 그럼 IT는 I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입실론 CL. C는 농도, L은 투과거리, 입실론은 몰 확관 계수예요. 그러면 I0를 기준하게 되면 여기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가 없어져요. IT 곱하기 10의 입실론 CL이죠. 왜? I0와 IT가 위치하는 위치가 반대이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주는 거죠. 그래서 IT로 나타내면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I0로 표시하면 마이너스가 없어요.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식은 마이너스가 붙은 IT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죠. 그래서 IT는 I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입실론 CL성이니까 값은 I0로 표현하게 되면 IT 곱하기 10의 입실론 CL성인데 뭐가 돼야 되죠?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복규편입니다. 복규편 1번을 보시게 되면 81번 폐기물 처리 시설의 주변 지역 영양조사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서 갈로에 알맞은 것은 미세먼지와 다이옥신입니다. 자, 미세먼지 및 다이옥신의 조사 지점은 해당 시설에 인접한 주거지역 중에서 갈로 이상 지역으로 일정한 것. 몇 군데? 세 군데. 나번. 그래서 여러분들 조사 지점이 팁에 있어요. 이 팁을 꼭 숙지해야 됩니다. 자, 미세먼지와 다이옥신은 3개수 이상. 자, 악취는 가장 냄새가 심한 곳. 지표수는 상하류 각 1개, 상류 1개, 하류 1개. 그리고 지하수는 3개의 검사정. 토양은
4개소 이상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미세먼지와 다이옥신이 나와 있으니까 3개소 이상. 자, 이런 식으로 팁에서 조사 지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놓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8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음에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음에 폐기물 관리법 외의 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먼저 보기 전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보는데, 자, 첫 번째 보면 미성년자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당연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복권되지 아니하면 돼요. 오답으로 출제했을 때 파산 선고를 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다른 조건이 전부 다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나와 있으니까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지 몇 년으로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기간이거든요. 자, 세 번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에 10년. 실형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받은 사람의 실형을 받았다는 것은 실제로 수감 생활을 한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실형이 나오면 아주 엄중하기 때문에 10년입니다. 그럼 4번,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집행유예는 약간 경미한 거죠. 그래서 약간 경미한 내용이라고 하면 5년. 이렇게. 자, 그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 그러니까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우리가 직접 수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5년입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됐어요. 그 다음에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됐어. 그리고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그래서 취소가 되게 되면 아주 중대사항이죠. 회사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취소는 10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기간이 없어요. 반면에 실형이나 취소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10년. 그리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5년이 지나야 돼. 그래서 암기를 했을 때 보시게 되면 집행유예 및 벌금형은 5년. 자, 그리고 실형 및 취소는 10년. 그리고 파산 선고는 기간이 없다는 것 잘 기억을 해야 돼. 파산 선고는 기간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8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의료 폐기물을 제외한 지정 폐기물의 수집 운반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가번, 분진이나 폐농약, 폐성면 중에서 알갱이 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이나 이와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서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나번에 보시게 되면 자, 액체 상태의 지정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서는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 탱커, 용기, 파이프 또는 이와 비슷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이나 유동으로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답은 지정 폐기물의 수집 운반 차량,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 차량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 차량은 제외시킵니다. 차체 색깔을 흰색으로 도색을 하는 게 아니고 노란색으로 도색을 하죠. 답은 지정 폐기물의 수집 운반 차량의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지정 폐기물의 수집 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붙이거나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자, 풀이 한 번 더 보시면 지정 폐기물의 수집 운반 차량은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 차량은 제외합니다. 차체를 무슨 색깔로? 노란색으로 도색한다는 거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8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변 지역 영양조사 대상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폐기물 처리업자가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지정 폐기물의 매립시설의 매립 면적에 대한 기준은 자, 지금 여기에서는 지정 폐기물이 나와 있어요. 매립시설 중에. 그러면 지정 폐기물이 아닌 일반 폐기물 두 가지로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지정 폐기물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일반 폐기물은 15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거. 지정 폐기물은 1만 제곱미터 이상, 일반 폐기물은 15만 제곱미터 이상. 아주 중요합니다. 자, 따라서 지정 폐기물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8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몇 년이죠? 20년. 이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20년. 아주 깁니다. 자, 그리고 8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에 관한 기준으로 갈로에 알맞은 것은 유기성 원이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해서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 중에서 재활용 용량이 1일 갈로 미만인 자가 해당하죠. 갈로는 얼마요? 1일 5톤 미만입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그리고 8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87번 형태도 자주 나오죠. 폐기물 중간 처분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 용융 시설은 동력이 7.5kW 이상의 시설로 한정한다. 다음에 압축 시설은 동력이 7.5kW 이상의 시설로 한정한다. 다음에 파쇄 분쇄 시설 동력이 7.5kW 이상의 시설로 한정한다. 다음에 절단 시설 동력이 7.5kW 이상의 시설로 한정한다. 여기에서 동력이 15kW 이상인 게 하나 있죠. 그래서 동력이 15kW 이상은 뭐가 있어요? 파쇄나 분쇄 시설이에요. 따라서 답은 파쇄나 분쇄 시설은 7.5kW가 아니고 15kW 이상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이 틀렸어요.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88번. 위의 의료 폐기물 중에서 손상성 폐기물과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풀이를 보시게 되면 손상성 폐기물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사 바늘, 그리고 봉합 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 침, 파손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가 손상성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오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파손된을 빼요. 그냥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는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폐기물이 아니죠. 그래서 유리 재질의 시험기구 중에서 파손된 게 폐기물이 되니까 파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볼까요? 수술용 칼날 들어가 있죠. 그리고 봉합 바늘 들어가 있고 한방침 들어가 있으니까 정답은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8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9번에 보시게 되면 자,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것은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될 폐기물 처리 시설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죠. 가번이 시간당 처분 능력이 120kg 이상인 의료 폐기물 대상 소각 시설. 자, 의료 폐기물 소각 시설은 얼마죠? 200kg 이상. 나번에 면적이 4,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정 폐기물의 매립 시설. 자, 여기서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3,300제곱미터니까 해당합니다. 다음에 절단 시설로서 1일 처분 능력이 200톤인 시설. 절단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100톤 이상이니까 100톤 이상 해당하죠. 다음에 연료화 시설로서 1일 처분 능력이 7톤 이상. 연료화 시설은 5톤 이상이니까 해당하죠.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이 기준에 미달하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90번 문제를 보시면 과징금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갈로에 알맞은 것은 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함으로써 얻은 부적정 처리 이익의 갈로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 회복에 드는 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자, 가번 1.5배, 나번에 2배, 그리고 다번에 2.5배, 그리고 라번에 3배. 따라서 부적정 처리 이익의 몇 배 이하에서 과징금으로 나타내느냐? 3배 이하가 되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1번 폐기물 발생 억제 지침 준수 의무 대상 배출자의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가번에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나번에 연료 제품 제조업, 다번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라번에 전기 장비 제조업.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답만 기억을 해 놓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나요? 연료 제품 제조, 핵연료 제조 제외. 그래서 폐기물에서는 핵연료라는 말이 언급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그리고 9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가번의 처분이란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 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 등의 최종 처분을 우리가 처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시설이란 생산 공정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해서 폐기물을 최종 처분하는 시설을 말한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중간 처분 시설과 최종 처분 시설 및 재활용 시설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누구의 명령으로 정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죠? 대통령령. 자, 그래서 중간 처분 시설, 그리고 최종 처분 시설, 재활용 시설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제, 온이,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폐기물, 그리고 생활 폐기물이라는 것은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이라고 하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9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3번은 시험에서 아주 자주 나옵니다. 관리형 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에 대한 부유물질 양의 배출에 의한 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나 지역을 기준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표를 보시게 되면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BOD와 그리고 부유물질량이라는 SS는 청정이나 가지역, 나지역 각각의 지역에서 동일한 기준치를 가지죠. 30, 50, 70. 그래서 30, 50, 70 그대로 외우셔도 되고 357로 외우셔도 돼요. 반면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라는 COD의 값은 200, 300, 400의 값을 가지죠. 그지는 내용들은 굳이 암기법을 이용하면 더 힘드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도록 하십시오. 따라서 나 지역에서 SS니까 70mg/L 이하가 되겠죠. 자, 그리고 94번에 보시게 되면 액체 상태의 것은 고온 소각하거나 고온 용융 처리하고 고체 상태의 것은 고온 소각 또는 고온 용융 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서 매립해야 되는 것은 뭐가 되느냐? 폐농약입니다. 폐농약. 가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9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얼마가 되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이 문제도 동일하게 출제가 자주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9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의 설치 기준에서 고온 소각 시설의 설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온 소각 시설의 설치 기준입니다. 자, 가번 2차 연소실의 출고 온도는 섭씨 1100도씨 이상이어야 한다. 섭씨 온도는 도시 온도를 뜻하는 거죠. 자, 2차 연소실의 출고 온도는 1100도씨 이상. 남은 2차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할 수 있고 충분하게 혼합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차 연소실의 연소가스는 2초 이상 체류. 답은 배출되는 파덕제의 강렬 감량이 3% 이하가 될 수 있는 소각 성능을 갖춰야 된다. 여기서 3%가 아니고 얼마죠? 5%. 답은 1차 연소실에 접속된 2차 연소실을 갖춘 구조여야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리고 9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정 폐기물의 종류 중에서 유해 물질 함유 폐기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돼 있어요. 자, 가번 광재, 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설레그를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자, 고로설레그를 어떻게 제외하죠? 나번에 폐업착제 및 폐흡수제는 광물류, 동식물류, 정제에 사용된 폐도사를 어떻게 제외하는 게 아니고 포함을 합니다. 자, 답은 분지는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하되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은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자, 어디 바뀌었죠? 서로 소각시설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값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배출된 것으로 한정을 하고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것은 제외하죠. 그리고 답은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작은 들어가죠. 그래서 전에 바른 거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답은. 자, 97번처럼 이렇게 지정 폐기물에 관계되는 문제도 아주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9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번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에서 유해 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 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정 폐기물이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나번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을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및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 사항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한다.
4번에 생산군 중에서 폐기물 감량화 시설의 설치, 기술 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4번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최대한 신속하게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죠? 위탁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처리를 하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9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그럼 폐기물은 중간 처리보다는 소각 및 매립의 최종 우선하여 비용과 유해성을 최소화해야 된다. 자, 여기서 최종 처리를 우선으로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소각이나 매립의 최종 처리를 우선하면 안 되죠. 그러면 가장 우선을 하는 것은 뭐가 돼야 되죠? 재활용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풀이해 보시면 폐기물은 소각이나 매립 등의 처분을 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을 함으로써 자원 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번, 폐기물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오염된 환경을 복원할 책임을 지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는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4번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가능하면 국내에서 처리되어야 하고 폐기물의 수입은 억제돼 폐기물 수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억제를 시키는 거죠. 4번 누구든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서는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 그죠? 자, 그리고 100번 문제입니다. 100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 처분 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중에서 의료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의 기술 관리인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지금 여러분들 의료 폐기물입니다. 자, 의료 폐기물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의료 폐기물은 수질에도 해당하지 않고 대기도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수질과 대기 자격증이 들어가면 틀려요. 폐기물은 무조건 다 들어가죠. 그 외에 폐기물 외에 임상병리사와 그리고 위생사가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수질환경 산업기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